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listen carefully라고 적었더니 아빠 무식하게 그렇게 적은 거 아니라고. pay attention. 아, 알겠다. 고맙다 아들아.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얘기했죠. 기체의 원인은 습이다. 그 얘기하고 건조함의 원인은 너무 부산스럽게 많이 움직인 풍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하고 넘어가야. 안녕하십니까. 자, 물이 찬다. 우리 몸에서 습기가 생기고 물이 생기고 습이 생기는 거. 그 원인은 찬 기운이고 우리 몸이 자꾸 차진다. 그거는 양기 소모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자꾸 열이 난다. 이게 조라고 제가 말은 드렸습니다. 말은 드렸는데 그 이제 근거를 제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넘어가면 안 되겠고 조금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겠더라고요. 그 얘기 조금 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 얘기는 자주 했습니다. 물 얘기는 물이 왜 생기느냐? 장마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마전선. 이제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가지고 여기 장마전선이 생깁니다. 물이 생긴다는 것은 한과 열이 만나는 그 지점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좋아. 장마. 한기와 열기가 만나서 생기는 건 맞아.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가? 한열 중에 한의 포인트를 둬가지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가? 열의 포인트를 둬가지고 차게 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제가 결론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찬데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다는 게 내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이래 됩니다. 자, 비염 환자들 보면 대부분 과로하고 나면 그래요. 과로. 피곤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렇습니다. 찬데 우리 몸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이게 딱 이게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까지 알겠다. 뭐 여기까지 이해가 간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물이 생기는 병. 오늘 이제 하는 것도 물 생기는 병 환자가 그런 거죠. 물이 생기는 병에 가면 따뜻하게 하면 됩니까? 포인트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찬 게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따뜻하게 하면 됩니까? 열성의 약을 쓰면 되나요?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열성의 약도 써야 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은 에너지가 떨어지고 차가워져서 그런 것 때문에 열성 약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제 열도 있기 때문에 열만 쓰면 안 된다. 그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 우리 신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이 생기는 병에 제가 이제 근거는 제가 드러났습니다. 한열 중에 한을 포인트를 둬서 우리 몸을 어떻게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치료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따뜻하게 하면 됩니까? 물이 생기는 병에? 아니면 요것도 아예 좀 요걸 잊어버리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제가 요걸 해놓으니까 좀 고착화 돼서 그런가? 물이 생기는 병에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이 왜 생기는지를 파악을 해보자. 그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장마가 들었어요. 장마가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강남에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물이 콸콸콸콸콸 넘쳤어요. 원인이 뭐든가요?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 때문이죠? 배수가 안 됐다는 걸 좀 한방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안 될까요? 한방적으로 해석해 보면 안 될까요?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불통, 소변 불통이니까. 어. 빼줘야. 그 배수로가 막혔잖아요. 막힌 게 원인입니다. 이게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왜 물이 생깁니까? 이게 팽팽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팽팽하게. 장하승동인데, 장하승동으로 해가지고 이 장하, 습기라는 게, 원래는 따뜻하게,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저도 이제 처음에 부양론이랑 공부를 하면서, 석고 공부를 하면서 오해한 게 하나 있어요. 오해한 게. 우리 몸은 항상 36.5도라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 에너지가 말초라든지 이런 데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열성약을 먼저 쓸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순환부터 시키는 거예요. 어디 막힌 게 없는지 소통부터 봐야 됩니다. 소통부터.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여기가 여기 잘 안 가서 찾아가지고 뭐 어떤 물질들이 안 된 거를 소통시키는 것도 따뜻한 겁니다. 따뜻한 성질이 어떻습니까? 소통이 다 따뜻한 양입니다. 따뜻한 양. 그래서 여기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물이 생기는 병은 찾아서 생겨. 어떻게든 따뜻하게 해야 돼. 어떻게든 따뜻하게 해야 돼. 라고 내경의 마음, 이게 구문을 철떡같이 믿고 하는데, 이거 이해는 가는데 잘 안 나요. 현장에 가서 잘 안 나. 이론이 잘 안 나오면 그 헛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차져 있는 거를 일단은 구멍부터 뚫고 보는 거예요. 하수구, 배수구, 낙엽부터 치우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낙엽부터. 그거 해도 안 됐으면 거기에 얼음이 있으면 이제 얼어 있는 거를 이제 녹여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열성의 포인트가 아니고 먼저 여기 순환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이렇게 돼 있을 때의 핵심은, 물이 많이 생긴다의 핵심은 따뜻하게 하지만 소통, 즉 신미, 매운맛을 쓰는 겁니다. 매운맛, 소통제.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각 부위. 나 시간이, 나 진짜 외톨이야. 환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서 한번 해봤어요. 이거 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제가 부위별로 한번 뽑아와 봤어요. 뽑아와 봤으니까, 자, 한번 피부 쪽에 소통하는 건 마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위에서부터 피부까지 가는 건 창출. 그 다음요, 세신. 이 전부 다 이게 신미의 약들을 제가 쭉 신미 중에 소통하는 약이면서도 물을 없애는 것들. 각 부위마다 제가 한번 뽑아와 봤어요. 건강, 곽향, 반화, 백계자, 상백피, 오약, 육계, 익진, 소엽, 정력자, 정향, 천초, 초과, 향부작, 강화. 쭉 일단 제가 뽑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 물을 없애는 여러 가지 약들을, 처방들을 쭉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 후세방들 중에, 그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대체적으로. 나는 왜 부자만 떠올렸을까? 나는 왜 오수유만 떠올렸을까? 오수유 쓰면 좋은데, 이게 오수유가 문제가 뭐냐면, 막힙니다. 오수유가 삽한 맛이 있어요. 설사가 잘 빠질 때는 참 좋아. 콧물이 줄줄줄 나고 할 때는 참 좋은데, 나중에 좀 지나면은 환자가 속이 좀 답답한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이게 의미가, 내가 너무 열에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한 열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한 열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오수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수유를 조금 지양하고 이런 약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했듯이
오츠크의 북대서양 고기압을 소통을 바람을 술 불어가지고 팽팽해져 있는 이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케이스 하겠지만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생기는 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이 차지는 법. 실제로 이제 찬 기운을 느끼는 게 있어요. 손발이 차진다. 우리가 냉이라고 하는 그거는 원래는 우리가 36.5도라는 온도를 쭉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양기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겁니다.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네. 그래서 동승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환자가 얘기하는 건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다. 아이고, 원장님 머리가 시려요, 손끝이 시려요, 배가 시려요, 기타 등등으로 시려, 차다라는 걸 하면, 그럼 우리는 양기 소모로 인한 거니까 따뜻하게 하면 될까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양하면 될까요? 보양약, 건강육계 부자, 보양약 하면 될까요? 보양하기 전에 막혀있는지 살펴보니까 이제 눈치가 생기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유를 물어볼게요. 출처가 막혀있으면 사지만 잘 안 가니까 아까 얘기하고 먼저 쓰는 원인을 끼치니까 잘 못 퍼지니까 막혀있는 중추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잘 소통돼 있으면 그 다음에 보면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증기화되어서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응결이 되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이 하나의 물 에너지 과정입니다. 물 대사의 과정이죠. 자, 보세요. 에너지를 여기서 열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 열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물이 분자화되어서 이제 수증기가 되죠. 이게 이제 이렇게 활동을 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활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점점점 응축됩니다. 이제 여기서 살 식어져 가지고 응축이 다시 식어져서 이렇게 물화가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가 쓰이는 거는 열이 이렇게 돼서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 열기가 이렇게 점점점 100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활동해야만 제대로 된 활동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 에너지가 응축이 돼야 돼요. 열이 100도까지 끓을 때까지 응축이 돼야 돼요. 응축이 되고 나서 비로소 그게 증기화되어서 활동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양의 활동이 됩니다. 즉 단순히 그냥 활동하고 따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응축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응축될 에너지가. 자, 이제 약재를 제가 몇 개 처방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손발이 찬 사람한테 쓰는 제가 약을 가져왔어요. 사역산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열골이라고, 열골. 그 다음에 사역탕은 한골. 그 다음에 또 생뚱맞게 육미나 팔미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사역산은 소위 말하면 막힌 거예요. 여기가 막혀가지고 팔다리로 잘 순환이 안 가는 거예요. 사역탕은 진짜 양기가 몸이 차졌어요.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차졌어요. 요 두 가지는 뭐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막혀서 잘 못 가는 거고, 교통이 정체된 거고, 이건 아예 갈 게 없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임상예 이런 거 보면 육미라든지 팔미라든지 이런 거 써가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책이라든지 임상예라든지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를 아무리 써도 손발이 다 따뜻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오히려 숙지왕이라든지 구기자라든지 그 눅눅한 약들, 그런 약들 쓰면 손발이 따뜻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한 거는 막힌 거를 이제 소통시키는 거는 기본이고, 이 양기가 비로소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음의 응축, 그 뭔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료, 에너지, 이 충분히 촉촉하게 조직체에 촉촉하게 이게 소위 말하면 기름칠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서 양기가 활동해야지 비로소 따뜻해지는 거지, 손발이 차다고 해서 따뜻하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어떤 분들은 체질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양적인 사람은 보음을 하고, 음적인 사람은 보양을 하면 따뜻해진다. 물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참 좋죠. 그런데 세상 만사 그래 쉽게 딱 부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차다는 병이 나타났을 때 따뜻하게 해야지 뿐만 아니고, 그래, 양이라는 거는 활동하는 에너지인데, 그 몸이, 양기를 저장하는 몸이 이 조직체의 진액은 충분한가? 그 양기를 가두어 둘 수 있는 진액은 충분한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 적절하게, 소위 말하면 밥은 좀 먹고 다니는가? 살은 좀 찌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를 한번 제가 심하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86kg까지 제가 나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 간다고, 그때 30대 초반에 너무 이제 살이 찌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또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 관리하고. 그래서 3개월 만에 26kg를 뺐어요. 약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추위가 찾아옵니다. 와, 나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한겨울에도 4년 동안 반팔만 입고 제가 진료를 받던 사람이에요. 겨울에도 그냥 안에 히터 잘 돼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경남 사천이라고 하는 저 남해 안가에 근무를 했는데도 겨울이 추워. 미치겠네. 분명히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거 회복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살이 안 찌니까 아무리 부자를 많이 끓여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살이 좀 찌니까 지금 이제 좀 반팔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추위를 느낀 거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 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 좀 찌워야 추위 덜 탑니다. 여자분들, 마른 사람들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서 안 됩니다. 잘 먹게 하고 비위 잘 안 돌아가. 비위 잘 돌아가게 하고.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열이 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보면 열이 나는 거는 그 이유는 건조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열이라고 표현할 때 한방적으로 이거는 열이다 라고 진단하는 거는 실제로 붉어진다든지 뜨거워지는 거를 얘기합니다. 환자 말만 듣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외부인이, 의료진이 만져보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붉어지고 더워지는 거를 열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붉지 않아요. 그런데 환자는 더워. 그건 열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그건 열이 아닙니다. 자, 연소의 3요소. 나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나도 이제 고민을 해봤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연소의 3요소 보니까 산소, 그 다음에 타는 물질, 그 다음에 물질을 태우는 발화점, 온도가 올라가야 하는 요 세 가지가 이제 연소의 3요소고, 거기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폭발이 되더라고요. 연쇄 4요소가 폭발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불이 나는 이유가 이 가연물 타는 게 건조해질수록 발화가 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건조해지면 사이사이에 산소가 침입이 잘 되거든요.
산소가 침입이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바스락거리고 이러니까 쉽게 이 건조해져서 쉽게 이제 발화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조해질수록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 들으면 뭐, 그게 무슨 이게, 이해가 하겠지만, 요걸 가져. 팬 현상. 팬 현상. 원래 스위스 남쪽 지방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오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써 그 바람은 너무 건조하고 온도 또한 높기 때문에 팬이 불면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다. 즉, 이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제 비를 내리고 나면 이제 고운 건조한 바람이 불면 이제 여기 산불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강원도에 산불이 잘 나는 이유가 팬 현상 때문입니다. 불이 잘 나는 이유가 뭐다?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애들 열나고 환자분들 어떤 발열 같은 어떤 그게 나타날 때 치료를 한번 해보세요. 황금황년 황백 쓴다고 잘 안 낫습니다. 저는 저희 애들을 병원에 잘 안 데려가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약해가지고 열이 잘 나요. 그러면은 황금황년 황백으로 잘 안 됩니다. 청륜지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생지황, 사산, 맹문동, 청문동, 현삼, 천화분, 작약, 석곡, 오매, 황정매가, 신곡, 지모, 석곡, 백편도, 용안육, 시어, 전호, 폐모, 갈근, 강활, 독할, 방풍, 수잔, 별갑, 자하고, 오미자, 선태, 지골피, 감초, 요런 게 기본으로 되어가지고 황금, 황년, 황백, 치자, 대황, 활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열이 잡힙니다. 그래서 온병학이 나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온병학 약 보세요. 다 요약입니다. 요거 가지고 찌지고 뽑고 하는 겁니다. 황금, 황년, 황백 위주로 안 씁니다. 그러면 황금, 황년, 황백은 언제 쓰죠? 응? 뭐, 그렇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좋아, 눈썹이가 좋아. 어떻게 딱 보면, 뭐가, 열이 나는데, 어떻죠? 벌겋게 되는 건 열이 나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벌겋고 열이 난다. 온도가 뜨겁다. 열이 나는 건 알겠어. 그러면 거기에 아토피가 어떤? 네, 나오지를 못하고 붓고 진물이 나고 물이 생기는 물이 생기는데 열이 나? 쓰고 찬약, 고한한 약재를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때 황금, 황년, 황백 조심해서 써야 돼요. 붓고 진물이 나는 데는 좋습니다. 열나고 가렵고 막 이런 진물이. 근데 그게 아니고 빨갛게만 돼 있는데 쓰죠. 다 뒤집어집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거 괜찮거든요. 시원해요. 근데 3, 4일 지나면 빡 폭발합니다.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물나고 그러니까 우리 한약이 그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머리 구조가 매우 다변도 다각도로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으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언어가 협소한 언어를 가지고 그냥 표현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서 그렇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이니까 붓고 물이 생기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갛고 뜨끈뜨끈하지만 막 붓고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뾰루지, 만약에 피부라고 합시다. 피부라고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게 도도도도도도도 생겨요. 벌겋게 되면서 두두두두두 생겨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어떤 약을 쓸까요? 요런 약을 쓸까요? 황금, 황년, 황백을 쓸까요? 두둥하다게 큰
크게 두두두 나타나는 거야? 조그만 게? 네가 얘기하면 어떨까? 제가 얘기해요. 어떻게 구별해서 쓸래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수가 있고 벌겋기만 하고 만져봐요. 우둘투둘합니까? 우퉁우퉁우퉁우퉁하면 그게 부푸른 거잖아요. 근데 별로 만져가지고는 별로 없어. 근데 눈은 벌겋게 돼가지고 막 가려가지고 막 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조열이다 조열. 근데 불뚝불뚝불뚝 하면서 막 그런 거는 그리고 또 긁으면 진물 나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는 웬만하면 쓰별입니다. 불뚝불뚝불뚝 되잖아요. 두드러기는. 그래서 두드러기는 오히려 고치기가 쉬워요. 아토피나 이 예민한 피부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약들은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 책 찾아보세요. 이런 약 잘 없습니다. 쓰는 사람 잘 없습니다. 태선화된 경우는 어떻게? 태산화는 이제 그게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건조하긴 건조한데 습기가 많이 껴 있어요. 꾸덕꾸덕꾸덕꾸덕하니.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윤하게 해야 되거든요. 윤하게 하는데 이 덮여져 있는 습기가 많다 보니까 윤만 하면 습기에 충돌됩니다. 그러니까 윤과 조를 절묘하게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맹문동, 천문동 뭐 이런 거와 함께 의인, 창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면 마왕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너무 시간이 지나서 과민성 방광은 넘어갈게요. 이거 리뷰인데 그냥 제가 올려놨던 그 리뷰 그거 보면 됩니다. 논문 리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거 이제 어지럼증 되는 거 설명드렸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요거는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석증이 있습니다. 이석증. 빙글빙글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그거는 거의 대부분 식체와 공포로 막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의원에 그런 환자들도 좀 오지만 대체적으로 어질어질하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이석증은 자신 있는데, 이석증 아니면 좀 어렵잖아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기혈이 부족해진 상황, 소위 말하면 과로든 어떻게든 허해진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환자한테는 허하다고 하셔야 돼요. 실제 그게 틀린 건 아니고 허한 게 기본이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안 다치고 환자는 분명히 허해가지고 보약 먹으러 왔어. 체했네! 이러면 장사 말아먹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분명히 과로했고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최근에 뭐 김장하신다고 무리하는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 보약해주고 어떻게든 몸일을 돕고 싶어서 하는데 좀 뭐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경험으로는 허하다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아이고 몸이 많이 상하셨네요. 아니면 허하다고 하기가 그렇다면 몸이 많이 상하셨네요. 이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약 원하시면 보약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혈이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런데 기혈이 부족하다고 어지러워집니까? 자, 예를 들겠습니다. 기운을 많이 소모했어요. 노가다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노가다를 했어요. 너무 지쳐요. 어지럽나요? 그럼 대체적으로 피곤하다, 일어나기 싫다 이래 되지 어지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혈을 소모했어요. 노심초사를 많이 해서 심혈을 소모했어요. 어지럽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나 잠을 좀 못 잔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혈어 증상. 그럼 어지럽습니까? 어지럽다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어지러울 가능성은 있지만 그 다음에 양기가 소모된다든지 은기가 소모된다든지 해가지고 꼭 어지러운 건 아닙니다.
소모로 인해 가지고,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기혈이 허하다고 해서 어지러운 게 아니고 허한 틈에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혈허 쪽에 많이 두훈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뽑아왔어. 뽑아왔어. 뽑아와가지고. 자, 보면 이제 주로 간혈허, 간음허, 심기혈 양허, 신기허, 신정부족, 신음허, 여기는 신은 좀 많다, 그죠? 그 다음에 담열, 다물, 담요, 뭐, 요런 데 주로 어지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석증은 요런 데 좀 가까울 거예요. 요거 꼭 장부로 따진다면, 요런 건 주로 사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수렴하는 장기들입니다. 간, 신, 요런 데. 그런 데 이제 어지럽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수렴하는 장기에 문제가 있다고 다 어지럽지가 않아요. 거기에 찌꺼기가 낍니다. 거기에 핵심 유발 요인이 딱 끼는 거예요. 요인이. 그게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기혈을 도우시고 충분히 환자에 맞춰서 도우시고 이 찌꺼기, 습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석증과 사실은 저는 제일 처음에 별개라고 했던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 어지러지하게 만드는, 흔들리게 만드는 거는 습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혈을 충분히 도우면서 습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론 이런 데 보면 다 직무탕이니, 뭐, 텍사탕이니, 염계출감탕이니, 이런 건 전부 다 습기 봅니다. 어지럼증 치료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육미를 쓰시든, 뭐를 쓰시든, 찌꺼기를 잘 봐야 됩니다. 오령산 같은 이뇨를 시키든, 아니면 뭐, 소민 같으면 소화제를 쓰시든, 어떻게든,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자음건비탕 아닙니까? 자음건비. 자음건비탕이 보혈하는 약과 보기하는 약 플러스 이제 소화제 쭉 들어갑니다. 네. 이석증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 긴장이 많이 되는 거라서. 자, 아시겠죠? 일단은 어지럼증은 이렇게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게 있다라는, 유발 요인이 있다라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좀, 그래도 다음에 또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